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이번 주면은 거의 다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거는 이제 조선, 방산, 원전까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2분기 실적 대비 조금 주가가 덜 올라갔다든지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이 있다면 그래도 조선 쪽에서는 부품주들이 굉장히 조금 핫한 종목들이 있어요. 실적이 좋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닥에서 좀 선별 작업이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신용이 많은 종목.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목. 좋은 산업은 맞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공부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8월의 숨은 투자 기회와 증시 흐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 수혜주, 그리고 테슬라의 삼성 동맹까지 투자자라면 모두 다 궁금해할 이야기, 저희 오늘 신혜 한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달에 한번 나오고 네. 지금 한 2달 뒤에 나왔는데 야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나 새 정부가 오고 또 주가도 많이 급등했고요. 예, 급등했던 부분들이 또 투자자들이 여러 군데서 또 수익이 많이 났다고 자랑의 글도 올라오고 후기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한수님, 올해 들어 외국인 자금이 다시 국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6월부터 이제 2달 좀 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9조 가까이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변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주도주 섹터들도 계속 변화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친구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 잠깐 보고 왔는데 네. 약간 시장 조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들어가면 왠지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실적과 매수가 계속 되는 종목들은 옥석가리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인들이 거의 7조가 매도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 부분들은 기업들은 좋아진다. 그렇게 또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들어올까요? 지금 사실 악재가 몇 개 있죠. 지난달에 이제 8월 달에 우리 관세 1일부터 이제 관세가 됐죠. 이제 발표가 되었던 부분인데 관세 때문에 그 전에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시장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뭐 뒤에도 또 질문 나오겠지만은 트럼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세 때문에 다 지금 너무 힘을 좀 과시하는 느낌이거든요. 예, 과시하는 느낌이라 그게 이제 어쨌든 타결이 됐고 이제 협력했던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주주 여건 부분들 이 50억에서 10억 간다는 이 부분이 아마 개인 투자자에게는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주면 좀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에 근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상승세를 이끄는 진짜 동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새 정부의 기대감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핵까지 많이 됐잖아요. 네. 탄핵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힘들었던 그 정부의 그 실망감이 너무나 그 국민들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에서 상법 개정까지 지금까지 누구도 못했던 상법 개정을 했다. 네. 그게 이제 뭐 배당주라든지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기업에서 주주의 환원, 이제 주주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을 좀 더 키워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상법 개정안이 뭔가 투자자들의 기대와 반대로 갔다고 막 하더라고요. 요즘에서 그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배당금 부분들이 네. 작년보다 많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까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은 그 이제 분리과세, 배당과세 때문에 대주주 여건 이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는 표를 받기 위해서 또 5,000표를 외쳤고 또 거기에서 또 배당에 대한 어떤 자사주 그걸 얘기를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투자자 그거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 주가가 그것 때문에 빠져버리니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야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 많이 좀 걱정하고 사실상 이제 서학 개미분들이 네. 미국으로 다 갔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까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가다가 발길을 돌려서 그냥 갔다 이런 얘기도 아, 있는 그래요? 부분입니다. 예. 원래 옛날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슨 그쵸. 이랬는데 요즘은 국장 복귀가 복귀가 지능사인자 했는데 네. 그 말을 했는데 다시 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예. 근데 원래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많은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열됐던 종목들은 좀 약간 배제를 시키고 이제 새롭게 순환매 랠리로 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옥석 가리기 해야 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조정이 올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네. 봅니다. 사실상 뭐 실적 좋고 전망이 좋은 기업들은 뭐 올라가겠지만 네.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올라가지도 않고 네. 또 내려가지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기설은 뭐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죠. 올해도 있었고 또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보다는 저는 좀 기업에 집중하는 구간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전 세계 수요롭게 떠들었지만 4월 달에 폭락 이후에 주가는 빠른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본다면 또 이번에 설령 조정을 한다고 하면 좀 현금화를 좀 잘 들고 있는 분들은 또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9월에 만약에 조정장이 온다면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때 오히려 더 사놔야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네. 투자자들이 많이 좀 고민될 거예요. 지금 단기간에 4월달에서 5월달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수익이 났는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또 이걸 뺏겨버릴까 네. 걱정이 되는 거야. 그렇죠. 또 아깝거든요. 저도 수익이 많이 났던 것들이 좀 내려오게 되면 이게 사람의 본심이 아깝거든요. 예, 아까워서 이걸 먼저 미리 팔아놓을 걸.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 다 맞춘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고점을 매도하고 다시 또 바닥에서 다 살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딱딱 맞추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추세를 타고 이제 좋은 전망이 있는 업황들은 네. 계속 업사이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오히려 매수를 해 나가면서 네. 예, 오늘 조정장이 좀 이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대신 너무 이쁜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방산주 같은 거 많이 이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좀 고평가됐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좀 차익 실현해서 네. 또 다른 업종으로 좀 충분하게 바꿀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정장에서 물타기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 예. 별론가요? 네, 물타기보다는 네. 지난번도 얘기했죠. 우리 불타기? 5월달에 불타기를 해라. 5월달에 나왔던 네. 우리 그때 의원님하고 네. 엔터주 얘기한 거 기억나요? 그쵸. 한국의 아이들. 네. 와 지금 요즘에 캐데몬 그냥 난리가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오늘도 엔터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블랙핑크 요즘에 인기 많잖아요. 그쵸. 예. 뛰어. 주가가 뛰는데 주가는 자꾸 뛰다가 자꾸 내려오죠. 네. 예, 근데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YG가 신고 났습니다. 신고 났어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띄어를 넘어 날아가고 있다. 그럼 엔터주 중에선 지금 네. YG가 가장 핫한가요? 오늘에서는 가장 핫하죠. 예, 근데 하이브는 울고 있고. 네. 예, 하이브는 이제 또 그런 또 주가에 대한 그쵸. 상장할 때 안 좋은 또 소식 때문에 또 내려가 있고. 예. 오히려 엔터주는 YG가 예, 힘이 있다. 원래 YG 스타일 보면 네. 약간 옛날부터 21부터 이제 힙스럽잖아요. 그쵸. 파워, 예, 네. 이 파워가 보였던 그런 주식 같아요. JYP는 어떤가요? 제가 신고 났으니까 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캐데몬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와, 그 정말 그 한국의 이 맛을 제대로 한국인이지만 진짜 매운 맛을 제대로 보여주지 네. 않았나. 그거 보면 또 라면도 나오고 그쵸. 뭐 김밥도 나오고. 김밥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 또 김밥 관련주가 또 올라갔거든요. 냉동 김밥도 네.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K-팝만 보지 말고 네. K-팝을 본다면 이제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네. 많이 오게 되면 K-푸드, K-뷰티 이 뷰티까지도 상당히 이제 수출 시장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약간 K 콘텐츠 관련주도 네. 눈여겨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고리가 되는 것들, 뭐 네. 관광,
여행 그리고 뭐 호텔 사업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 중에 실현 가능성이 높고 수혜가 클 만한 분야 탑 3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전 부분이 가장 핫하죠. 지금까지도 오늘도 보니까 뭐 두산 에너빌티하고 두산그룹은 또 올라갔단 네.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거는 이제 조선, 방산, 특히 이제 조방원이죠. 원전까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대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방산보다는 이제 좀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이번 주면은 거의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대비 조금 주가가 덜 올라갔다든지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이 있다면 물론 소외는 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선 쪽에서는 부품주들이 굉장히 조금 핫한 종목들이 있어요. 실적이 좋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닥에서 좀 선별 작업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기주를 좀 섞어내고 특히나 신용이 많은 종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목 뭐 살까요? 많이 올라가면 항상 뭐 살까요 묻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조선주 살까요 묻는 분들 그쵸. 방산 좋다고 묻는 분들은 조금 좀 늦었다. 4월달, 5월달 그렇게 좋은 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올라오니까 관심을 가지느냐. 이제 사실상 이제 질문 내용을 보면 항상 핫 키워드를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산업은 맞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또 이 방송 통해서 또 그냥 조정이 끝 나왔으니까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공부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 조방원을 지금 들어가는 건 살짝 위험한 생각이겠죠? 조선주는 그래도 27년까지 수주 물량들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 받았던 내용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변화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은 아직 밸류에이션이 충분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방산과 원전은 살짝 거리를 그 두기 하는 게 그래서 좋겠죠? 방사는 좀 제 기준으로는 좀 밸류에이션 좀 많이 좀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좀 추세가 조금 약간 약해졌어요. 그래서 추세 약한 부분들이 좀 회복하려면은 시간적 요소도 걸릴 거고요. 그리고 원전은 아직 살아 있죠. 국가에서도 계속 수주 받고 체코 원전이라는 것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계속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I는 또 어떤가요? 인공지능은 사실상 전 세계의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테슬라도 옵티머스도 그렇고 또 로봇 산업까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결국은 AI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그게 이제 더 접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나라의 AI의 조성 펀드도 100조 가량을 또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투자 관점을 많이 좀 키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 수혜주 가운데 약간 단기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차이가 클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정책 관련주에서는 지금 보니까 정책 관련주는 앞으로는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특히나 이제 정책의 특히 관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사업적 부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이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게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K 컬처 아까 얘기했던 엔터 사업과 또 이런 것까지 또 반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요즘 또 5,000p 시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반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발언을 조심해야 돼. 또 좌우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정책주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니까 그래도 조금 관련성 있는 거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약간 이재명 정부 지금서 심리적 기대감만 반영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심리적 기대감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저 PBR 종목. 그래서 저 PBR은 심리도 있지만 이게 지금 보험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라고 하죠. 금융주는 지금 약 한 17년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2007년 이후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배당금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주주환원을 통해서 배당금들이 올해 그러니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올해가 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기간이랄까요? 네. 예. 근데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으니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금융시장. 네. 이번에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잘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제 6억 대출 이상 네. 안 되는 거 막았잖아요. 그쵸. 예, 막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자금들이 부동산에서 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어요, 사실. 네. 올라갔는데 이제 또 얘기하지만 대출 요건 때문에 네. 눌렀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좀 해소되면 네. 좀 더 크게 좀 가지 않을까. 또 다시 금융증권 보험주는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남아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차트 보면은 네. 이 우리금융지주라는 거 있어요. 네. 자, 우리금융지주 보면은 네. 회사 월봉을 보게 되면 자치편의 매물들이 저는 저희 투자 방법은 그렇거든요. 이제 시장의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차트 형태도 어느 정도 봐야 지금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사실상 이제 차트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뭐 좋아지면 사실상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편 매물들을 다 넘겨놔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PBR 종목들이 이 회사의 가치는 한 4만 5천 되거든요. 네. 근데도 아직까지 올라와도 지금 24,950원 부분이니까 배당금 부분들에서는 좀 잘 체크해서 아마 옥수가리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금융지주도 네. 이게 주가가 지난번에 그 배당 과세 분리과세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네. 내려왔지만 조금씩 더 관심 가져도 음.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도 우리 꾸준하게 사왔고요. 네. 저희는 사실상 10,000원대부터 네. 사왔거든요. 오. 그 당시에는 이제 배당금들이 계속 증가하는 네. 추세라서 작년 배당금 1,200원 나왔어요. 그럼 12,000원 밑에서 사신 분들은 배당금이 매년 10%씩 오. 받는 거죠. 그래서 네. 차라리 은행 이자보다는 저는 적금 드는 것보다 네. 그냥 보험주나 은행주,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이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번 그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네. 배당주나 금융주들이 우리 계좌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성장주만 투자하다 보면 성장이 꺾일 때는 주가가 확 하고 폭락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대응을 하면 괜찮은데 대응을 못했을 때는 그냥 손절이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해버린다. 네. 방치해버리면 주가는 그냥 계좌는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계좌 박살이 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6개월간 시장을 흔들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6개월 변수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의 인하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관세로 다 죽었다고 했지만 관세에 있어서 뭐 상호 관세라고 얘기하지만은 좀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해소할 때까지는 약간은 좀 지지분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봐야 될 게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네. 매수세가 기관들하고 같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연기금. 우리나라의 기관에서 연기금이 가장 또 수급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에 대한 연기금들이 네. 각 펀드를 통해서 특히나 ETF다 이런 것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구성 요소들, 네. 펀드의 구성 요소들 좀 잘 보고 연기금이 지분 공시한 것들, 네. 5% 지분 공시한 것들 또는 지분 공시한 상태에서 추가로 또 공시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서 업황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서 거기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하라. 그러면 주도주도 나올 수 있고 그들이 왜 지분 공시를 했는지는 결국은 나중에 주가로 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담으면 좋을 종목하고 피하면 좋을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요? 네. 아까도 얘기했던 뭐 조선 관련 네. 부분들은 뭐 미래 부분의 사이클이 충분하게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장에 원래 배당주를 사서 겨울에 배당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에 예전에는 12월 30일이면 거의 다 이제 배당락 부분에 27일에서 다 마감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뀌어서 다들 주가가 폭락을 배당금 때문에 배당금 안 받으려고 폭락을 했던 부분이 있네요.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던 것들이 많아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배당을
나중에 후공시했지만 네. 요즘에는 선공시하고 배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을 얘기하고 며칠까지 기간을 두고 배당락이 생기기 때문에 네. 더 좋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금들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 배당을 따져서 뭐 은행 이자보다 좋은 것들이 있다면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생명 주식들도 좋고요. 네. 보험주도 많이 저평가됐던 종목들도 많고 하나그룹들 중에서도 뭐 생명 주식은 네. 저평가 종목들이 많아요. 아직도 PBR이 0.2, 0.3이 있는 것들은 실적도 좋은데도 저평가됐던 것들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각광받고 좀 정상적인 한국 시장의 밸류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너무 저평가됐던 종목들 3년 4년 동안 코로나 시장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뭐 코인 시장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 힘든 부분들이 이제야 조금 꽃을 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정부가 좀 도와줘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사다리를 부자가 될 수 있는 네. 조금이라도 특히 청년들 지금 일해가서 오는 진짜 집값 못 그쵸. 따라잡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좀 사다리를 걷지 않는 그런 또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건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업종 있을까요? 인기주들. 인기주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방산을 지금 와서 내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는 적극적으로 달려들기에는 좀 많이 위험하다. 절하면 네. 되게 좀 부담스럽다. 어. 부담스러운 밸류를 갖고 있다라고 네. 해서 왜냐면 그거 말고도 네. 다른 업종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투자자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어느 한 기업에 이제 약간 이제 피해를 받게 되면 네. 내가 갖고 있는 거 막 신용까지 쓰면서 그래 인생은 한 방이지 하면서 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단 그쵸.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에 날아가는 거야. 아. 요즘 표현에 날아가는 게 맞나요? 네, 맞죠. 아 맞아요. 이런 표현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에 또 날아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절대 그런 투자를 하지 말고 정말 관심 있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이제 차트 관점을 좀 봐서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네. 사면은 또는 위의 구간에서 사면 그러니까 현 위치에 사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 있을까라는 네. 것을 조금 사이클 좀 보면서 가야 그래도 좀 먹는 구간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은 구간 네. 뭐 뉴스 나오고 특히나 유튜브에서 어떤 산업 좋다 계속 올라가면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조심하라. 네, 맞아요. 그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인기 없는 거를 다시 한번 봐야 할 시기인가요, 지금은? 인기가 없다는 것은 네. 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뭐 특히나 뭐 재작년 같은 2차전지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인기가 식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된다.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적. 실적.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 실적이 좋은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이 있다. 어. 그러면 올라갈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약간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관광 산업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진짜 폭삭 망했수다 됐거든요. 그쵸. 폭삭 망했수다가 됐는데 이번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잠깐 볼게요. 네. 예. 주가가 봐요. 완전 폭삭 쏟아져 됐잖아요. 그쵸. 특히나 월봉 보면은 2014년도가 고점이에요. 여기서부터 10년 동안 조정한 거예요. 아이고. 여기 안에서 이제 코로나가 또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쵸. 이제 관광업, 여행업은 박살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근래 들어와서 다시 좀 이제 살아나고 있는 실적도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외국인에 대한 상대를 하는 관광업과 네. 그다음 카지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지노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면서 추세가 나오고 있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하고 그리고 9월에 네. 이제 무비자로 일본인과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온단 말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현재 지수 위치에서 신규로 진입하려는 투자자가 있다면 이것만큼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종목당 이제 신용이 많은 종목들. 네. 그럼 신용이 많다는 건 뭐냐? 결국은 B2가 많다는 건데 네. B2가 많아지면 이 매물대
매물대가 좀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5만 원대에 많이 샀던 투자자들이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 종목이 되었던 현재 주가가 4만 원이다. 네. 그러면 5만 원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4만 원에서 올라가는 이 속도가 여기에 이 매물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죠. 물론 차트가 전부는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4월달, 5월달은 차트보다는 온리 그냥 실적이나 가치가 저평가된 것 되었던 종목들은 다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다 올라갔거든요. 네. 또 한 차례 사실상 반영이 된 부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뒷북치면 안 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돌파나 이제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이번 협상 주요 내용 뭐가 있을까요? 원래 관세가 트럼프가 25%를 네. 관세를 이제 매긴다고 했었죠. 예, 결국은 어쨌든 뭐 15% 인하해서 협상을 되었는데 이제 조건이 있죠. 예, 3,500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가 네. 돼야 된다. 역시나 세상은 공짜는 없다. 이 할인한 만큼 또 그만큼의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3,500달러에서 네. 1,500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어떤 펀드가 좀 될 거고요. 그리고 2천억 달러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원전 이렇게 이제 강점 분야에 중점을 좀 두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구상을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선주들 또 이제 협력 관계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관세 이전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중공업에 대한 수주, 조선 선박에 대한 수주는 이미 받았었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이슈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사람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조선의 협력이다, 우리나라와 협력이다 하니까 네. 더 시장이 좀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은 앞으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있는 한 조선주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현 상황은 약간 좀 그렇죠. 어. 그래서 요 앞전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막 급등했잖아요. 네. 예, 하나오션이 급등한 이제 군함과 이런 이제 잠수함 부분인데 이제 중국이 2015년도에 선박을 그 군함 같은 걸 이제 좀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수를 늘려가면서 거의 뭐 250척 이상 됐는데, 근데 미국의 함대들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해군에서 그 힘이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존심이 또 센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국가 또 싫은 거야. 중국가 지는 게 싫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박 회사한테 수주를 해주기 싫은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본 나라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미국의 필리스 조선소까지 하나오션이 또 네. 인수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등락 파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타결이 또 한국 증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8월 1일 협상 전에는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네. 아마 인하를 못하고 협상을 하면 어떻게 할까? 좀 많이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분기에 대한 것들 또 3분기 컨센까지 좀 보고 특히나 이제 조선에 대한 ETF도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펀드 구성까지 되면서 더욱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좀 보면서 좀 형태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뭐 조선 얘기가 많이 오늘 근데 조선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투자하는 분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인기가 있으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이익에 있어서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예,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을 좀 바닥에 사신 분들은 이익을 좀 잘 깔고 가시는 분은 괜찮다. 단기간에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참으십시오. 좀 참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조정이 왔다고 손절할 만큼은 아니다. 약간 그렇죠. 이거죠. 예, 대신 몰빵하면 안 돼요. 어. 예, 몰빵은 눈물의 빵 진짜 너무나 먹어보면 진짜 눈물 콧물 당합니다. 네. 풀베팅은 항상 위험한. 항상 위험하다. 네. 예. 조선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조선 업종에 호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네.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네. 예, 또 수주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가 많은 LNG선 같은 경우 네. 예,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선 많이 네. 받았거든요 수주를. 예. 대신에 23년에서 24년에 있는 그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25년도는 조금 수주 자체는 좀 작을 것 같아요. 예, 작을 것 같지만 이미 받아놓은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 순이익은 오래 증가한다. 그래서 저는 피크는 25년 연간 재무제표하고 26년도 연간 재무제표가 조선주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대부분 대형주만 보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오션이나 막 현대중공업 약간 이런 식 HD 현대 막 이렇게 보시는데 네. 그거 외에 투자자들이 주목하면 좋을 알짜 종목이 있을까요? 알짜 종목도 네. 있죠. 예, 오늘 뭘까요? 다 풀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고부가치의 선박에는 이제 LNG선에 들어가는 네. 이 본행제라고 있어요. 오. 예, 이 본행제가 들어가는데 본행제에 대한 것들은 이 LNG는 특히나 이제 액화시에 부피가 이제 기체의 약 60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송 효율은 높지만 이 영하 162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 극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행 시스템은 그 우리 그 보온병 보면 찬물을 넣어놓으면 그 보온되는 그 시간 있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본행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에서 이제 절반씩 나눠서 수주를 받아서 선박이 먼저 수주를 받게 되면 그 추후에 이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수주 받았던 내용들을 그분들이 이제 그 회사들이 기업들이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주 받고 작업하고. 그래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은 실적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바닥 대비는 한 2배 정도? 오. 예, 올라왔죠. 그래서 12,000원에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정도니까 아직까지 뭐 메리트는 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들어가기에 매력적인 가격대인 거죠? 당장에는 네.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앞으로의 매출, 성장성 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은 충분하게 남아 있다. 또 조선업 말고 이번 협상에서 또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협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사실상 조선주가 추세가 좋고 실적이 좋거든요. 네. 굳이 다른 것까지 봐야 되겠는가 생각도 되지만 네. 그래도 본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9월부터 이제 무비자 중국 관광객들 네. 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캐덴 진짜 캐덴에 대한 것들이 네. 좀 많죠. 그래서 엔터주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또 본다면 제약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에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분들이 의료 관광이 많이 오잖아요. 성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형 특히나 이제 간단히 시술할 수 있는 요즘에 또 보톡스, 그쵸. 보톡스 관련된 제약주들은 네.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막 슈링크나 막 인모드 그런 네, 관련된 그렇죠. 회사예요. 네, 그래서 보톡스니까 요 파마레스치 같은 경우에는 네. 요 근래 계속 신고가요. 파마레스치는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그 대단한데 그래서 파마레스치처럼 보톡스 회사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네. 아직까지 좀 밸류가 좋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하시라. 그럼 파마 리서치 말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마레스치에서 보면은 네. 한 종목을 본다면은 휴미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휴미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휴미닉스 같은 경우에도 회사도 좀 탄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보도 괜찮은 부분에서 이제 주가의 상승도 같이 볼 수 있는 또 업황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단기성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투자 관점을 좀 키우시고요. 네. 예, 그 밸류를 받을 때까지에 대한 시간 투자 그리고 기간 투자를 하면서 내가 투자했던 관점을 공부하고 투자했을 때 이제 성과가 나잖아요. 네. 성과가 나면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지더라고요. 그냥 뭐가 좋다 해서 그냥 사는 것보다 산업 업황 종목 기업에서 또 분석해서 샀던 종목이 단 10%가 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진짜 내 자산이 되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그 자산 내가 투자하는 자산을 좀 키워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숨겨진 종목들 찾을 때 이건 좀 핵심적으로 보면 좋은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숨겨진 지표. 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차트예요. 이제 차트를 전 종목 차트. 전 종목 차트를 전체적으로 돌려보면서 이 업황에 대한 변화가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업황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런 업황의 변화가 보였을 때 이제 산업에 대한 리포트나 이런 뭐 애널리스트에 쓰는 리포트를 보면은 요즘에 뭐 챗 GPT도 잘 나오고 뭐 저는 제가 공부할 때보다는 너무 정보가 방대한 것 같아요. 볼 게 너무 많아. 진짜 뭐 유튜브 채널 너무 많고요. 근데 여러분은 유튜브 채널 그냥 좋은 채널만 잘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성경 TV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별 좀 잘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노트를 좀 해가면서 좀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전종목 차트에서 보고 특히나 업황 사이클 좀 많이 보십시오. 업황이 요즘에는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순환매가. 예전에는 한번 출발하게 되면 쭉 한 2, 3년 쭉 갔다 가는데 요즘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또 1개월 갔다가 주가 좀 내려오고 또 다른 사이클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현대차는 협상 타결 소식으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고 이번 협상으로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돼서 그냥 주가가 빠진 거죠. 트럼프 자동차가 트럼프 때문에 죽고 조선은 트럼프 때문에 살고 한 놈 죽이고 한 놈 죽이고 사는 거죠. 살린 건데 사실 이제 결국은 관세예요. 예,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협상으로 이제 무관세에서 사실 이제 15% 관세로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2.5%에 대한 어떤 약간의 강점을 경쟁 부분에서 우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차는 지금 조지아주 공장이 미국에 크게 이제 하면서 이제 전기차를 계속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는 미래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래도 GM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제너럴 모터스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현대기아차 갖고 있는 기술력, 전기차의 기술력을 같이 공유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을 같이 가지고 서로 기술을 공유하면서 현대차는 기술을 공유하고 현대차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GM 공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끔 또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간에 이게 관세 부분 때문에 뭐 좀 힘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근처 부근이거든요. 주가가. 근데 배당이 6,500원이에요. 그래서 6.5%의 배당이라면은 좀 장기적으로는 뭐 배당 사이클을 보면서 미래 가치까지 본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만큼 밸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는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투자는 자동차 산업은 사실상 협상 투자 대상에서 좀 빠졌어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조선 반도체 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수혜를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좀 다소 아쉽지만 기업 자체적으로에 대한 어떤 밸류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당장 2, 3년 안은 아니고 약간 길게 장기 투자로 간다면 자동차도 지금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인가요?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 해라. 뭐 3년 이상 봐라 라고 했는데 3년 이상 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못 가지고 있어요. 오늘 갖고 있는 종목이 내일 빠져요. 그러면 바로 묻습니다. 질문 나오고. 그리고 한 달만 지나가면 막 몸이 막 비틀려요. 맞아요. 비틀리면서 막 이렇게 손이 움직이고 벌써 채팅창에는 어떻게 될까요가 벌써 한 줄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하반기에 자동차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올해 말까지 뭐 자동차가 막 급등한다. 그거는 좀 기대를 너무 하지 마시고 점차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잘 다지게 되면 상방은 조금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좀 닫혀져 있다. 밸류의 하방은 충분하게 닫혀져 있으니 현재 주가가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 후년부터는 그래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되십니다. 근데 또 이번 관세 협상 또 관련된 게 반도체도 있었잖아요. 반도체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많이 빠졌잖아요. 빠져서 이제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손을 잡으면서
이제 기사회상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반도체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구간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예, 2분기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는 24년 1분기, 2분기보다 올해가 더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올라가는 관점은 좋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반도체도 이제 우상향 할 일밖에 없는 건가요?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뭐 우상향은 사실상 하이닉스가 네. 좀 많이 갔죠. 그쵸.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났던 부분이긴 한데 뭐 반도체 업황은 좋아진다. 현재보다는 좋아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바이오 이런 식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됐잖아요. 네. 그 중에서 조선 빼고 원탑을 뽑자면 뭐가 가장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확실히 있는 업종일까요? 몇 년 기간을 두고요? 한 2년? 2년 안에 네. 2년 안에 뭐 돈 쓸 일이 2년 안에 한다면 전 제약 바이오를 좀 하고요. 네. 예, 근데 원전 관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원전 관련도 어차피 앞으로는 인공지능 AI에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 같은 뭐 변압기나 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소형 SMR, 소형 원전 부분들이 앞으로 물론 이제 어디에 지어질까가 좀 중요하고 기간이 이제 5년 이상 걸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리스크이긴 한데 네. 가장 지금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 혹시 재논이 될 가능성은 없겠죠, 이제? 번복되면 안 되겠죠. 이제 이번 올해 대통령도 네.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한미의 협상을 하죠. 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 그거예요. 이제 대통령끼리 만나서 협상 이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협상하고 뭐 남북으로 북한을 와가지고 네. 남북 관련주 테마주가 또 활성화됐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종목 중에 바닥 테마성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있는 네. 부분인데 이 한미에 대한 협상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해서 네. 어떤 또 내용을 나올지에 따라서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 예, 관련주는 많이 나올 것 같고 거기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된다. 지금은 기업들을 잘 분석해야 돼요. 4월달, 5월달, 6월달 같이 시장이 종목들이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사이클이 빨리 돌아요. 네. 빨리 돌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매도도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주가가 한 번씩 팍 떨어지는 폭락도 그쵸. 좀 심하다는 거죠. 지난주 같은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르르르 떨어져가지고 다들 막 질문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매매를 하신 분은 손절 당하 나가겠지만 이 중장기로 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해볼까 하고 갔는데 우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고 잠을 못 자는 분도 있더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만한 종목을 좀 투자하고 네. 그만큼만 사라. 네. 만약에 그거보다 더 많이 사게 되면 꿈자리가 좋지 않다. 조상님들 많이 나온다. 그럼 무섭거든요, 맞죠? 캐대언에 나오는 네. 그 저승사자. 가슨 전선 나온다니까 나와서 어떻게 너 비중을 알라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조심하시라. 그럼 실적하고 사이클 그 두 개를 같이 보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같이 사이클 보고 거기 아까 얘기했던 또 네. 차트. 차트. 저만의 또 보는 차트를 좀 접목을 시켜서 네. 보면 이거는 좀 더 단기 바닥 대비 뭐 2배 이상, 3배 이상 갔다. 조금 조정받을 것 같네.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외국인이 좀 차익 실현을 하네.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하네. 결국은 주식 투자는 돈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IR, 그 회사의 그 내용, 네. 그것만 알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좋은 내용을 알잖아요. 예은지도 좋은 내용 알아. 네. 저도 알아. 네. 그럼 거기는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를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그게 바로 진정한 상승이거든요. 근데 그게 주가에 다 차트에는 표시가 돼 있다.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또 개인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누가 개인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어디서 많이 들어온지를 좀 봐야 그 현황을 볼 수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하나의 도구, 뭐 호미를 쓴다든지 곡괭이를 쓴다든지 하나의 도구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뭐 고구마 심을 때 곡괭이도 쓰고 또 호미도 쓰고 네. 해야지만이
좀 빨리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약간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면 차익 실현 타이밍은 언제 잡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네. 한수님은 그럼 언제 차익 실현 타이밍을 잡으시나요? 저는 타익 실현 할 때는 이제 뉴스가 네. 너무 핫할 때 보면 아침에 특히나 아침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쵸. 단기 매매 투자자들은 아침에 올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뭐 캐대언이 뭐 관련해서 아침에 너무나 좋았다. 빌보드 차트 뭐 1등까지 갔다. 네. 뭐 골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예, 그 빌보드 차트까지 들어갔던 내용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관련주다. 급등했다. 네. 그러면 분명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현 상태는 네. 누군가는 매수 물량을 계속 팔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물량 팔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 약간 꿀팁이에요. 어.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네.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내려가는 현상. 네. 이거 뭐지? 원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라가야지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고 반대로 갔을 때는 네.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어. 왜냐면 매도하고 현금이 있으면 만약에 설령 잘못 매도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회라는 거는 오늘도 있지만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있어. 근데 투자자들은 오늘 주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막 안달복달해요. 아니 내일도 주식시장이 열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다만 걱정 없는 네. 종목을 선정하고 지금은 손절 타이밍보다는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머스크와 삼성의 동맹 가장 큰 의미 뭐라고 보시나요? 야,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삼성의 손을 바로 잡는다? 네. 약간 좀 많은 이슈였어요. TSMC를 배제하고 네. 삼성전자를 손을 잡았다. 이거는 사실상 저는 좀 크게 보거든요. 좀 크게 봤던 부분인데 일단 일론 머스크는 지금 AI의 지금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로봇 또 옵티머스도 진심인 부분인데 뭐 오픈 AI, 구글, 뭐 메타와 지금 AI 전쟁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은 삼성전자가 TSMC가 이게 독점했던 네. 이 독점했던 의존도를 탈피시키고 AI의 반도체 시장을 좀 큰 판을 좀 벌였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2mm급에 대한 공정에서는 TSMC가 의존도가 좀 높았어요. 네. 높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AI 고객사들이 삼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를 좀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회복은 좀 이제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왜 그동안 TSMC가 이렇게 독점이었던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이러한 대규모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에 네.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는 것을 또 우리 반도체 시장에 큰 획을 그었죠. 네. 큰 획을 그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삼성은 세계 최초로의 GAA 기반의 그 3나노의 양산에 이제 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전력 효율성과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이 반도체 종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부분들이 이제 삼성은 특히나 고객의 어떤 메시지를 좀 귀담아 들어요. 네. 한국인들은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주고 하잖아요. 우리 조선도 보면 그 선주사들이 그 배 사이즈를 좀 더 뭐 크게 해달라, 작게 해달라 이런 어떤 수주할 때 그런 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도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마 삼성은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설계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유용하다는 좀 평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머스크는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갈등이 있죠. 갈등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했던 부분이라 중국에 대한 어떤 생산을 좀 더 줄이려는 좀 전략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쉽게 좀 조달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점에서 네. 삼성전자 볼까요 오늘? 그러면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또 7만 전자가 되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5장에는 제가 못 봐서 7만 전자가 되었네요. 네. 오늘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인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분기 실적 Q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단 주가의 바닥 탈피는 차트에도 보다시피 일단 바닥은 잘 탈피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사서 먹을 수 있냐 없냐 그쵸. 이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8만 전자, 8만 5천 전자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물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혹시 예은님도 삼성전자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분명히 10만 전자 갈 그쵸. 거다라고 해서 이제 사셨을 건데 좀 안타깝게 네. 한데 전 아직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도 이게 파이팅 넘칠 때 네. 젊으시니까 깨자 하고 또 갔을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이거에 왔던 부분이라면은 좀 참아야 되고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네. 앞으로 옵티머스에 대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기사 내용들 보니까 HBM 부분에서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다시 재차 HBM 12단 부분들을 네. 지금 검토하고 중이다. 오늘 기사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슈도 있고 실적도 뒷받침되고 올해보다는 대신에 내년을 좀 더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가 25년도에 물량 부분들을 엔비디아 쪽에서 HBM을 상당히 우위에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지금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형보다는 아우가 낫다. 아우가 낫다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형은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이 저라면 만약에 지금 제가 이종 회장이라면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항상 우위에 있는 반도체 산업인데 졌단 말이죠. 거기서 HBM을 졌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높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지금 한때 반도체 삼성전자를 또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주목을 하자.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들은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2분기 실적이나 다른 이제 지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선주를 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삼성전자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좀 더 좋다. 근데 저라면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에 투자는 안 하고 좀 저만의 타이밍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당장은 좀 이슈가 나왔는데 주가가 못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압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좌측편에 방금 여인 씨 얘기했지만 8만 전자에 8만 5천 전자에 너무 많이 샀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성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합니까? 원금. 그렇죠. 그게 원금을 원하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원금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왜냐면 그럼 결국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원금 와서 빼면 그냥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은 본전 때문에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을 산다면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왜? 기업이 좋은데 주가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밸류가 살아있고 기업이 좋은데 시장 여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다른 여건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 주가는 상승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지. 그게 보통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산업부 공부를 하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그래서 반등 구간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좀 나왔어요. 나왔게 여기라면 사실상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뭐 지수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종합주가에서 올라오면 뭐 5천 시대, 4천 시대 하잖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이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가긴 따라가요. 대신에 이제 후행으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좀 더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타이밍은 삼성전자의 흐름, 장기 흐름은 좋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주가 파동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요? 정확히 지금 계속 전달드리려는데 네. 여기를 계속 넘어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주가가 음봉이 되지 않고 양선의 흐름이죠. 여기 보면은 양선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갈 때, 네. 저점을 높여갈 때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왜냐면 3분기에는 그래도 연말하고 내년의 형태가 좀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요. 네. 3분기까지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고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준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또 계속 팔고 있어요. 네. 팔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약하다. 이 종목은 무조건 외국인의 수급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 그래서 수급이 많이 붙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이제 쌍끌이 매수를 하죠. 외국인 기관, 특히 연기금이 많이 살 때 그때 삼성전자를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는 가격을 얘기해요. 얼마까지 떨어지면 살까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사줘야 될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삼성전기 같은 관련 계열사 주가들도 오르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 동맹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핵심 부품 소재 기업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상 삼성전기는 MLCC에도 많이 유명하고요. 네. 그 앞으로 또 전기차에도 또 후방 카메라든지 카메라 모듈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자율주행 시대가 오잖아요. 거기에 최적화된 게 이제 삼성전기라고 좀 보여지는데 삼성전기도 요 근래 들어서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던 분들. 그래서 사실상 뭐 소부장 반도체 종목들이 1년간 많이 빠졌거든요. 네.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기 네. 우선주는 좀 본주하고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밸류가 아직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삼성의 계열사의 삼성전기 우선주가 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요? 바닥권을 대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저 한수한테 네. 삼성전자 투자할래, 삼성전기 투자할래 한다면 네. 저는 삼성전기 우선주를 오. 볼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굳이 봐야 된다면 저는 또 우선주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선주가 많이 인색해요. 네. 뭐 거래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선주가 상당히 외국인들이 지분율 보면 많이 지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분율이 많은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 가격의 메리트도 있고 똑같은 기업인데 배당 여력도 있고 네. 가격도 싸고 그래서 저평가 매력도가 있어서 네. 밸류가 아직까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기 외에 또 수혜가 예상되는 2, 3차 협력사가 있을까요? 2, 3차 협력사도 있죠. 테스라는 종목이 또 있긴 한데 네. 이거는 추천주라기보다는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스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용 네. 이번에 파운드리 좀 협력이 됐죠. 네. 그래서 파운드리용 전 공정의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테스 한번 작은 차트를 보면은 최소한의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저도 알지만 여러분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테스가 이제 근래 들어와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주가가 이제 바닥 구간을 좀 좋아지는 형태다. 네. 그래서 테스 관점을 조금 형태를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실적은 개선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전공정에 대한 것들이 수급이 네. 확대가 되면서 이제 2분기, 3분기 매출이 괜찮나지나 네. 지어 있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백데이터도 보면서 미래 성장성도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테슬라가 또 로봇의 진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향후 로봇 관련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야, 진짜 인공지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쓰일 것 같아요. 네. 우리 투자자분한테도 얘기하지만은 네. 로봇 부분들 네. 10년 뒤에는 로봇은 내 친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혼밥하는 분들은 아마 로봇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결혼하는 시대 또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휴머노이드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크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 이게 아마 일론 머스크가 빨리 선점하려고 옵티머스를 굉장히 키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산업 부분들은 특히나 한국도 지금 AI 백조 펀드를 하는 것도 네.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이거를 지금 국책의 과제를 두고 있어요. 국책 과제에 대한 것들을 과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앞으로는 좀 더 관심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로봇 산업은 좋아 보입니다. 그럼 네이버도 괜찮게 보시나요? 네이버,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인정 관련 부분이잖아요. 네. 예, 관련 부분인데 네이버도 뭐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중장기가 1년, 2년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중장기가 3개월, 6개월도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세팅은 네. 아마 투자 관점은 1년 그래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보면은 네이버 막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네이버는 아니고 네. 로봇 관련주를 사죠. 네이버보다는 로봇 관련주를 차라리 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관련주의 그 이슈도 네. 인터넷 검색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안 갖고 있는 분이 없어.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 종목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좀 물량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무거워서 갈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캐슬 마크는 저는 한번 좀 드리고 싶긴 해요. 그럼 로봇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네. 뭐 앞으로는 이제 현대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네. 지금 상장시키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정의선 이 회장의 이 포부와 이 에너지는 저는 굉장하다고 봐요. 물론 이재용 회장도 그렇지만은 네. 앞으로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산업, 특히나 이제 28년부터는 그 로봇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게 각 공장에 로봇들이 다 이제 네. 만들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뭐 인력비도 줄으면 네. 결국은 회사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뭐 로봇 청소기는 요즘에 다 기본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더 활성화돼서 이제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같은 친구까지, 또 요즘에 또 챗GPT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휴대폰에서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볼 수 있는 말동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말동무가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의 정부 산업도 그렇지만은 많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관심을 가지는, 미래 지향성이 있는,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I나 로봇에 들어갈 반도체를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네. 완벽하게 이제 수주하고 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삼성이 손을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재용 회장이 지금까지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 세월을 거쳤거든요. 그쵸. 근데 어쨌든 벗어났어요. 네.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활동량을 좀 더 키울 거고요. 키울 거고, 이제 일론 머스크도 같이 손잡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더 많은 또 활성화를 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대기업끼리 만나서 뭐 사실상 뭐 테슬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테슬라 차량들도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타봤는데 와 진짜 신세계예요. 이 정도까지 하면은 잠도 잘 수 있겠는데, 또 심지어는 또 음주운전 하면 안 되지만 그쵸. 술을 먹고 이게 거의 대리운전식으로 되는 거니까 많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옛날 영화에서 나올 법한 내용들이 이제 현실화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할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머스크하고 삼성의 이런 동맹에서 장기 투자자들이 꼭 가져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사실상 이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그 국가 간과 국가의 어떤 전략적 동맹입니다. 그러면은 큰 변수가 있을 건데, 이제 한국과 특히나 이제 미국 공장에 직접 이제 조달을 될 수 있겠죠. 조달이 된다면은 수급이 좀 빨라질 거고요. 특히나 또 한국은 빨리빨리죠. 네. 미국보다 또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특히나 이제 AI에 대한 어떤 반도체에 대한 이 패권 경쟁이 계속 좀 큰 변화가 될 거고요. 이제 우리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삼성이 그 반도체에 대한 전환점, 이 변곡점이 크게 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약간 두려운 게 일론 머스크는 항상 말이 참 잘 바뀌잖아요. 바뀐다. 이게 약간 일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사람이는 모르니까. 네. 그렇지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삼성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실망감 없게끔. 네. 그래서 자주 날아가서 아마 미국 가서 네. 확인할 것 같아요. 똑똑똑 괜찮아요? 일론 머스크 형 괜찮아요? 하면서 네. 계속 물어볼 것 같아, 재용이 형이. 재용이 형 보면은 얼굴이 항상 미소가 띄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자주 가서 확인할 것 같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동맹 이슈를 장기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삼성이라는 그룹이 뭐 나쁜 기업도 아니고 네. 뭐 위대한 기업이죠. 삼성자 옛날부터 중장기 차부터 월봉 보면 계속 힘들었지만 IMF도 극복하고 네. 그리고 뭐 리먼 사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있었던 부분인데 네. 결국은 우상향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준 부분이지만 네.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 진짜 영끌에서 하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고요. 영끌하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비중만큼 했다면은 중장기 뭐 포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삼성전자 말고 그냥 삼성전기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우선주로 본다. 네. 왜냐면 우선주 밸류가 더 많기 때문에. 예. 그 결국은 삼성전자 가면 네. 삼성전기는 부품사라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저평가되고 더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겠다라는 좀 의미죠. 그럼 만약 삼성전기하고 SK 하이닉스 있으면은 둘 중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하이닉스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네. 수급 자체와 올해 연말까지 25년도 연말까지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컨센에 대한 것들 확보가 됐고 물론 조금은 미리 반영이 되었지만 네. 앞으로 반도체 부분들과 이 형태는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우상향 형태는 하이닉스가 위에 있는 건 맞죠. 네,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와서는 네. 내 기준이에요. 그렇죠. 내 기준이고 앞으로 시장의 기준은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오늘의 위치에서 네. 살 수만 있다면 그건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업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고 가시라는 거. 그러니까 산업 공부가 되신 분들은 특히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원전의 수주를 받고 계속적으로 형성이 좋아 되거든요. 네. 근데 단기간에 주가는 올라가면 주가는 또 떨어진단 말이죠. 단기간에 또 떨어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끝났나요? 또 원전 끝났나요? 하면서 계속 또 묻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단기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려고 했던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이미 좀 베이스로 좀 깔고 투자를 시작하시라. 예. 진짜 고통을 하나도 없는 수익은 없어요. 인내는 좀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대신에 인내를 갖고 있지만 내가 아는 분야, 네. 아는 산업 분야를 인내하는 게 네. 훨씬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 산업이 좋아요. 일론 머스크가 삼성 잡았으니까 삼성이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만약에 머스크가 아까 말대로 뒤집었다 네. 하면은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잠 못 자는 거죠. 저승사자 또 만나는 거예요. 그 가 쓰는 거죠. 네. 가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공부가 이제 우선시 돼야 이제 주식 투자도 확실히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네. 뭐 10년씩, 15년씩 공부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스스로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많이 사다가 많이 아파본 분들은 이제 주식이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무서움을 스스로 감당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이겨내지 못해요. 네. 주식 투자는 거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삼성전자 좋은 기업 맞습니다. 네. 못 견디면 고통스럽고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했지? 맨날 후회의 날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는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몰빵을 하셔도 괜찮아요. 사실상 정말 좋은 기업이야. 근데 내 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네. 뭐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규모가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하면서 좀 압축을 해가면서 종목 압축을 해가면서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의 한스님과 함께 이제 8월 증시 흐름과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스님, 그럼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좋아질 때는 특히나 이제 주도주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도주도 많이 나와서 수익도 좀 많이 네. 올라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세를 더 많이 만드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업종 사이클들 계속
업종들 차트도 보고요. 그리고 리포트도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시고 그리고 공부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견디는 힘과 네. 비중의 힘. 여러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수익률보다 수익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수익금 10% 100% 수익 난다 하더라도 수익금이 작으면 네. 이게 갈증이 나요. 근데 20%를 먹더라도 내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수익금을 뽑아낼 수 있다면, 손익비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저는 자신감 있죠? 네. 자신감. 그러니까 자만감이 아닌 시장 가치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붙게 돼요. 그러면 힘들 때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성장성 과정 여러분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 그냥 떨었다고 해서 내가 큰일 났나? 내가 손실나서 이거 어떡하지? 돈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목을 갖고 있지만 주식은 떨어졌지만 네. 주식 수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팔지만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손실도 아니고 네. 수익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계좌의 평장만 보고 그냥 한탄을 한다고. 어떡하지? 맨날 투자하지만 사람들은 다 원금 회복만 원한다고. 네. 아니 주식 투자를 하면은 원금 회복이 문제가 아니고 네. 수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원금 회복이 목표를 두지 마시라.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원금 회복이 아닌 수익을 보면서 자신의 투자 관점을 좀 키우시라. 유튜브에 88TV를 검색을 하면 88TV 신의 한수를 검색하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날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종목의 힘든 부분들도 제가 또 차트 보면서 현 위치에서는 어떤 방향을 좀 잡아줄지 전달 드릴 테니까 자주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수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